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렇게 많이 불러놓고 조서 작성을 제대로 안 해요. 자, 신흥석 검사장님, 저렇게 여러 사람을 대질 신문하면 조서 작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질 신문할 경우에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서 작성해야죠. 대질 신문 시켜놓고 조서 작성을 하지 않는 박상용 검사, 오늘 위증에다가 비닐에 싸져 있는 돈다발이 있었어요. 비닐을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됐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죠? 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 형식 자체가 특이했었고, 저기 다 돈이 다 새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보고도 원형 보존 지시라고 해서 이게 원형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인은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네, 송재현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뭐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에 이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마지막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영 수사관님. 네. 그러면 7월 17일에 이 개수하고 12월 17일에 12월 17일에 개수하고 네. 계장님 캐비넷에 있다가 18일 날 수리를 하신 거죠? 네, 김정민 맞습니다. 수사관에게 수리할 때 이 비닐 랩핑된 비닐 관봉권, 띠지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세 종류의 현금 돈다발을 김정민 수사관에게 수리했고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거기 과정에서 어떤 추가로 뭐 어떤 영수 처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인계를 접수를 잘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하시면서 원형 보존 해달라고 3차례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제가 그거 돼 있는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 방에 이주연 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도 했고 최선영 계장은 얘기 안 했고요. 네, 저는 따로 당부를 안 했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주연 계장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정도라고. 세 차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17일 날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두 차례 김정민 수사관에게 2차례 네. 접수했고. 네. 그럼 아마 17일 날은 남경민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계를 제대로 안 했겠네요. 남경민 수사관은 그 원형 보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죠. 저번 청문회 때. 17일에는 그렇게 개수할 때는 안 들었고 18, 19일 들었어요. 네. 두 차례네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도 원형 보존 지시는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형 보존 지시 받은 건 기억나잖아요. 네. 원형 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 랩핑된 관봉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 물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년 근무한 본인 이 지금 팀에 있었던 과장, 사건 과장도 12년간 근무하면서 관봉권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보고도 원형 보존 지시라고 해서 이게 원형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인은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해임되셔서, 아니, 금고 이상형의 아주 중요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사유예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받아도. 아시겠죠? 지금 최선영 계장이나 제가 CCTV 다 접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재형 검사도 아마 좀 다른 잘못은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접수는 12월 19일까지도 수리 취소 요청을 할 때까지도 지금 접수는 제대로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절차상. 네. 시간 내드리세요. 과정에서 혹은 지금 영치계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본인은 뭐 몰라도 돼요. 기억 어차피 못 하시니까 왜 자기가 왜 지금 해임됐는지도 모르고 왜 집행유예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마 강제 퇴직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하는데. 검사 나오세요. 이화영 의원을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부처님 오신 날 아까 3명 다 같이 불렀죠?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기록이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띄워주시고요. 셋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연어도 먹었어요. 그리고 질의하는데 아들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들 불러주겠다. 아들 구속시키겠다. 누구의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아들을 말씀하세요? 이화영 의원 아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부인 부르겠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부인 부르겠다. 이화영 의원에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그 이화영 씨 부인에 대해서 피의자를 입건돼서 자, 소환을 제가 했는데 다시 하나 아마 더 물을게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그때 사건은 그 부인의 변호사비 수사에는 대납의 참여하지 건이었어요. 않았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의 건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니 거짓말이 자꾸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빨리 합의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것도 전부 다 위증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냥 이거 뒀을 것 같아요? 교도관들이 가서 여러분이 파티할 때마다 교도관이 옆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이 옆에 있지 않겠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날 일지에 다 써놨어요. 검사에게 밀려서 그렇게 갔지만 일지에 다 써놨어요. 일지에 다 써놓은 것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전날 조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저렇게 만난 날 조서 작성해요, 안 해요? 3명이 만났는데 조서 작성해요, 안 해요?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화영 의원 1명이 조서 작성 나중에 하자 그런다고 3명을 만나놓고 조서 작성해요, 안 해요? 이 자료에 불러다 놓고 조서 작성 안 한 날이 대다수예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전날은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에도 앞에 여러 날 있는 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거요. 그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렇게 많이 불러놓고 조서 작성을 제대로 안 해요. 자, 신흥석 검사장님, 저렇게 여러 사람을 대질 신문하면 조서 작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여러 사람을 대질 신문해요. 조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대질신문할 경우에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서 작성해야죠. 대질 신문 시켜놓고 조서 작성을 하지 않는 박상용 검사, 오늘 위증에다가 제가 증거 다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 보시고 전날은 조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신흥석 증인에게 다시 물을게요. 비닐에 싸져 있는 돈다발이 있었어요. 비닐을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됐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죠. 네.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 형식 자체가 특이했었고 저기 다 돈이 다 새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훼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선영 증인, 네, 저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죠? 네. 김정민 증인,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기억엔 없습니다. 자, 다 똑같아요. 다 봤다고 하는데 김정민 증인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 뒤집어 쓸 이유 없어요. 수사과장과 이창민 변호사께 질의드릴 건데 송지현 수사과장 먼저 하고요. 이창민 변호사 앞쪽에 잠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송지현 수사과장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본권 띠기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쿠팡 사건까지 보다 보니까 기소권 자체도 그대로 온전히 줘야 될까? 아니면 기소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829년도에 영국에서 근대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157년간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드포드 4인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영국은 지금 대한민국 논의와는 반대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 기능을 분산해서 왕립 기속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왕립기소청이 설립되면서 기소법도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때도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간습법으로 인정돼 왔던 사인소추 제도를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좀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영국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85년에 영국 왕립검찰청 설치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얘기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검찰 만들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이때 의회에서. 중앙 집권 조직을 운영하려면 감독자 관리직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관료제 팽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고 기소청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네, 런던에서는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인을 잃는 듯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동 청소년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새 기소청이 의회 책임 법무부 장관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개입을 심화시켜서 복잡성을 띄울 수 있다 하면서 정부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재판 지연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법안과 충돌로 인해서 수사 지연 및 미비 우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일단. 예, 그때도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더니 다음 페이지요. 2009년 영국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소율이 상승했다. 경찰과 기소청 간 협력이 개선됐고 부적절한 기소 사례가 감소했다. 그리고 CPS는 재판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 필터로 작동했다. 약한 사건은 조기에 중단시켰고 강력한 사건은 체계적으로 공판 준비를 했다. 칭찬 일색입니다.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 공정성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하게 영국에서 이미 있었지만 실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능의 분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사과장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네, 2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수사 경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비슷하게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는 별도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 독립된.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검찰 수사 기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경찰로 만들어버리고 별도의 공소청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영국 똑같이. 대검찰청의 약어가 SPO로 알고 있습니다. Supreme Prosecutor's Office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검찰은 계속 기소 공소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체나 이관이 아니라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수사의 권한을 떼어내서 그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견제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자, 이창민 변호사님도 오늘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 하셨던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수사권이 얼마나 검찰이 갖고 있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검사,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요. 이 담당 검사가 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서 이 2022년 5월 13일 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 관봉권 기재 날짜가. 그러면은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압수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입니다. 즉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수집 증거를 가지고 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추징 보전은 이 위법한 그러니까 압수물을 떠나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 외부에 처분되기 전에 잠시 묶어두는 건데요. 이거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징 보전하지도 못합니다. 즉 어느 뭐로 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꼭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례 들으셨던 것처럼 영국 SFO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체제 운영 협동하면서 그 수사 미비점에 대해서 공백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협동 체제를 잘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더욱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